저 앞에서 최대 최소 정리를 볼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우리가 3차 또는 4차를 보면 얘들 다 연속이거든요.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 값이 무조건 존재합니다. 찾으면 돼요. 이거를 요 책에서는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다 당연한 소리인데 어떻게 찾으면 될까? 그려보면 보입니다. 뭐 극점이 한 개고 두 개고 다 필요 없고 우리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웠잖아. 간단하게 그려보세요.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그려봤는데 A에서 B 범위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인 걸 알게 됐어.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겠지. 간단하잖아요. 근데 이것도 그리려니까 조금 귀찮아서 얘가 큰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머릿속으로는 대략 이해가 되는데 얘가 큰지가 확실히 뭔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요, 위쪽으로 볼러간 극대랑 끄트머리 점이랑 아래쪽으로 볼러간 극소랑 여기 끄트머리 점이랑 다 구하세요. 이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입니다. 고민을 줄이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극점이랑 여기 끄트머리 점이랑 이거 다 구한 다음에 제일 큰 거 고르시면 돼요. 왜냐?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. 신나게 미분까지 해가지고 다 그려봤는데 이 값을 알아야지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 알 수 있으니 결국은 해야 되지 않을까? 여러분은 미분을 해서 극점의 x 좌표를 찾은 다음에 함수값을 대입해서 극소를 찾고 극대를 찾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러고 나서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. 네가 크네. 네가 최대하면 되겠네. 얘랑 비교해봤더니 네가 작네. 네가 최소하면 되겠네.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결국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의미는 함수값을 정확하게 찾는다라는 의미랑 좀 더,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.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작은가 정도의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그래프 정도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찾으면 됩니다. 그 와중에 극값이 한 개만 있을 때,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중에서 AB를 딱 잘랐는데 미분을 해봤더니 여기가 극점이 되는 x고 여기가 극점이 되는 x인데 범위가 둘 중에 한 개만 포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휘어진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? 얘랑 이거랑 이거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모르잖아. 결론적으로 세 개를 구해서 극대가 물론 최대가 되는 건 알겠지만 최소를 찾기 위해서라면 얘랑 얘 두 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결국은 다 구해야 되겠죠. 다만 최대가 궁금하다 그러면 얘를 안 구해도 되는 거죠. 대략적 그래프에서 극대는 이렇게 휘어진 형태일 텐데 이 범위가 극대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최대는 고민하지 않고 한 개만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정도 센스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아까는 앞에 그림은 극대극소를 다 포함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얘도 범위를 딱 주어놨는데 AB가 주어져 있는데 미분을 해봤더니 극대가 되는 극소가 되는 점 중에서 극소만 포함한 형태의 범위인 걸 알게 되었어. 그럼 만약에 최소를 물어본다 그러면 딴 건 얘는 안 구해도 극소가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센스는 있겠죠. 그림을 간략하게 그린다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도 풀이가 위에 것밖에 안 잘리니까 1번만 한번 풀어봅시다. fx 구간이 주어져 있네요. 미분에서 극점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f 프라임 미분 열심히 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마이너스 1이랑 2인 걸 알게 되었네요. 범위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이랑 2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 형태죠. 그래서 그림이 대략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긴 느낌이라서 얘랑 누가 이길지 아마 다 구해야 될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렇다면 이 증간표에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했구나를 우리는 증간표 찾는 건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증간표 그립시다. 표현을 합시다. 그래서 극점 찾았고요. 양쪽 범위 마이너스 1이랑 4를 찾았어요. 그 다음 여기서 0 되는 거 알겠고 중간에 뭐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?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음수 겠네를 찾았어요. 그 다음에
여기가 1승, 여기 1승이니까 부호 바뀌겠네. 플러스, 여기 플러스.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겠네. 까지는 똑같습니다.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고요. 2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고요. 그 다음에 양쪽 경계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고요.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고요. 그럼 이 그림에서 극대랑 오른쪽 끄트머리랑 비교를 해봅시다. 얘랑 얘를 비교를 했더니 네가 크네. 그래서 최대값은 36이 되겠네. 왼쪽 끄트머리랑 극소랑 비교했더니 얘가 더 작네. 네가 최소값이 되겠네. 이거는 아까 거랑 똑같죠?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. 쉽죠?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주어진 범위에서 fx에서 최대 최소 값을 주어 놓고 나서 개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분했을 때 미분하게 되면 f'x가 이게 a가 앞으로 묶여나서 극점을 알 수 있죠. 극점을 모르게 극점이 미지수 포함하고 있을 때랑은 천지 차이입니다. 여기가 만약에 4가 아니라 a가 요 자리에 들어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? a 범위 막 나눠야 되고 엄청 복잡해지겠죠. 물론 나중에 여러분 그걸 풀게 될 겁니다.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극점의 위치에 미지수가 없는 거는 정말 쉬운 문제. 극점의 위치에 미지수가 들어있다? 완전 좀 복잡한 걸?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겠죠. 현재는 필수 문제잖아. 우리 개념 원리 쉬운 거 푸는 거니까 연습 삼아 미분을 해봤더니 3의 x로 묶었더니 0하고 4라는 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줬습니다. 땡큐. 마침 a도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3차 함수가 대략 이런 느낌인 건 알겠어요.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건 알겠어. 그러면 여러분은 귀찮아서 등간표를 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부할 때는 좀 그리세요. 그러면 가봅시다. 범위에 마이너스라고 2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범위를 마이너스 1이랑 극점이 되는 0이랑 2랑 4는 관심이 없습니다. 정의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. 여기 0이죠. 그 다음 이게 대입해서 이제는 안 해도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여기 왼쪽 극점 오른쪽 극점 최대 고창 양수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길 거니까 극대가 될 거라서 0의 오른쪽은 내려가고 0의 왼쪽이 올라갈 건 알아서 이제 여러 번 풀다 보면 부호는 좀 자동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고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 어디를 찾겠다? 얘가 최대가 되겠죠. 0을 대입한 값이 0을 대입한 이 값이 함수에다가 0 대입하면 얘만 남죠. 그래서 b가 뭐다? 최대값이니까 얘가 3이다. 최소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여기 2를 대입하니까 여기. 근데 b가 똑같아서 최대 최소 영향을 그러니까 비교에 안 줍니다. 그 다음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이게 더 작아요. 마이너스 16a가 더 작습니다. 마이너스 7a보다. 얘가 최소. 그래서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29가 되도록 b 자리에 3 집어넣으니까 a가 3? 3? 29네요. 숫자 잘못 적었죠. 깜짝이야. 마이너스 32. 그래서 a는 2가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쉬운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극점에서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그린 요런 간단한 그림 같은 거는 실전에서는 그리면서 해보세요. 그래 실수가 좀 줄지 않을까.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X벌 판매했을 때 이익을 아예 식으로 주어놨습니다. 만약에 한 벌 판매할 때 이익이라면 X벌 하게 되면 곱하기 X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아예 그냥 다 줬어요. 원피스 X벌, X개를 팔면 이만큼 이익이야.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이익입니다. Y가 이익입니다. 그러면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는 일단 주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양쪽에 등호가 없네. 그럼 중간에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네요. 그래서 양쪽 등호가 없는데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이라고 하면 자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마이너스 3차 함수라고? 그러면 그림이 이런 형태로 내려가게 되는데 꼬부라지는 게 좀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우리는 머릿속 좀 연상을 해봅시다. 그 다음
이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 f'x를 했더니 여기서 요거 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는 생략할게요. 마이너스 4랑 100에서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 극점이 되는 게 100인 걸 알게 되었어요. 여기가 마이너스 4에 100입니다. 그런데 범위가 0에서 150이라 그랬거든. 그럼 여기 어딘가에 안 예쁘다.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고 여기 150이 있을 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형태를 가진 그래프 중에 최대는 언제일 때? 100일 때겠네 인데 물어본 게 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x를 물어봤잖아. 그래서 여기서 x가 100이 답이겠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증간표를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열심히 그리는 거는 맞는데 활용은 증간표보다는 좀 눈에 잘 들어오는 그래프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. 그래서 우리 범위 최대가 되는 x 값 이런 형태로 활용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봅시다. 자, 필수 24번 함수식 주어져 있고 넓이죠. 넓이면 가로랑 세로를 구해야 되는데 A점의 좌표를 여기 그대로 가봅시다. 얘를 t, 마이너스 2의 t의 제곱 더하기 12. 여기 뭐 안 적어도 다 있으니까. 얘를 t, ft라고 한다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넓이 구하기 위한 높이는 ft가 되죠. ft는 마이너스 2의 t 제곱 더하기 12. y 값이 높이가 되고 여기서 여기서까지가 t라면 가로의 길이는 2t가 되는 거는 명백하니까 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. 맞죠?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.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? 자,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좀 묶어 볼게요. 마이너스 1을 묶으면 어떻습니까? 여기서 2를 묶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2, 여기서 2 해서 마이너스 4로 묶을게요. 그러면 t가 한 개 남고요.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? t제곱에 마이너스 6 뿔마 6 여기까지 됐죠? 여러분이 아는 거 한 30분 전에 알게 된 마이너스 3차함수 뿔마 루트 6 최대 값을 물어봤네. 자, 여기가 x축인 건 알겠고 여기랑 요 정도만 할까요? 여기랑 아니다 다 그려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색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. 자,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. 원점 기준으로 여기랑 b가 얼마다? 1대 루트 3대 2가 될 것이다. 그런데 요점 좌표가 뭐게? 루트 6이죠. 그래서 여기는 루트 6입니다. 1대 루트 3 1대 루트 3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길래 루트 3 곱해서 루트 6이 되었을까? 여기 극대 만들어준 루트 2겠죠. 이게 미분했을 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엄청난 걸 줄인 건 아닙니다. 한 줄 줄였어요. 미분하는 식을 줄였어요. 미분하면 루트 2 알 수 있잖아. 근데 우리는 비례관계에서 1대 루트 3대 2를 아니까 그냥 여기 루트 6만 보면 얘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한 칸의 의미가 아까 말한 한 칸이 여기서 뭡니까? 루트 2죠.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아까 뭐 했냐 그러면 여기서까지 높이는 극대극소에 대한 높이죠. 4 곱하기 한 칸의 삼승이었지.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x 기준으로 여기잖아. 그럼 여기는 뭐 할까? 2 곱하기 한 칸에 삼승 하고 나서 좀 허전한데 최고창을 고려를 안 했죠.
최고창은 여기에서 높이라서 지금 양수 표현했습니다. 아까도 높이 길이적인 느낌으로 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최고창이 뭐가 있습니까? 마이너스 4가 있죠. 여기 마이너스 4 곱하면 안 되지. 그냥 절대값을 곱해야 돼요. 우리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.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직사각형이 안 요 사각형이 안 예쁘면 안 되니까 최고창 빠뜨리지 마세요. 요거 2루트 2죠. 그래서 16의 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네. 이것이 아까 말한 비례관계를 통해서 미분에 대한 개념을 좀 빨리 답을 확인할 수 있는. 이해되겠습니까? 이걸 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건데 처음 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. 이걸 무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. 이걸 알고 계산의 답을 찾을 때는 빠르게 이렇게 가자 이런 의미. 이해됐습니까? 1대 루트 3대인 이럴 때 쓰고요. 높이는 최대값 찾을 때 씁니다. 최고차항 계수 빠뜨리지 마세요. 여러분이 안다고 깝죽대다가 이거 놓치게 되면 그냥 미분하는 것만 못하잖아. 자, 활용 하나 더 해볼게요. 자, 이것도 쉬운 내용이니까 봅시다. 가로 길이가 전체가 16이고 세로 길이가 전체가 6인데 XX 잘라서 접어서 박스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밑면은 여기서 x랑 x 잘라낸 16-2x가 가로의 길이, xx 잘라서 6-2x가 세로의 길이, 세워졌을 때 높이는 x 이런 형태가 될 거라서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곱한 게 부피일 겁니다.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뭐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부피가 3차식으로 쭉 표현이 됩니다. 미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인수분해까지는 좀 생략을 할게요.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위치 자체가 그래서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. 이 부피가 3분의 4랑 6에서 또는 근을 생각을 해볼 때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어서 최고차항은 플러스 느낌이긴 한데 어디를 뚫고 지나가느냐 그러면 0을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0을 뚫고 지나가고 여기에서 3, 8이죠. 3이랑 8이라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관계가 잘 안 나오죠. 이런 거는 그냥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간격이 똑같고 이러면 오 재수 이렇게 알겠는데 간격이 다르죠. 아직 우리는 이거를 뭔가 빠르게 처리할 능력은 없으니까 에라 이거는 그냥 풀자. 그래서 미분에서 인수분해 0 되는 거 찾아볼까요? 그래서 3분의 4랑 6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최대가 넓이가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x가 아무리 잘라도 요거 반 잘라서 3을 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양쪽으로 x 자를 건데 범위가 x가 요 사이에 있을 건데 최대는 여기 극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는 3분의 4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3분의 4를 대입을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다 정도. 요 뒤에 있는 계산을 생략할게요. 그래서 부피 x에다가 3분의 4일 때가 최대겠군 찾았습니다. 그래서 요거 대입하게 되면 답이 아니라 x를 물어봤네. 그러면 요거는 계산 안 해도 되겠습니다. 프라임이 0 되는 것 중에서 0, 3 사이에 있는 이 친구가 궁금해요. 이런 형태로 됐죠. 확인책 하나만 풀고 마무리합시다. 자, 마지막 활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기둥에서 이 반지름이 여기도 반지름, 여기도 반지름인데 전체랑 요 부분이랑 자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. R 전체에서 비관계 생각해 보면 이 직각삼각형은요 밑변의 길이가 1일 때 높이가 3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면 지금 그려놓은 노란색 여기가 R이면 여기는 얼마게? 여기까지
1일 때 3이야. 그럼 여기가 R이면 여기는 3R이야.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3R이 돼요.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. 그러면 전체 높이가 3인데 3R을 뺀 여기서 여기까지 원기둥의 높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? 3 빼기 3R이야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여기까지도 쉽죠? 그러면 우리는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? 부피는 여기 원넓이 파이 r 제곱, 그 다음에 여기에서 3 빼기 3r 이렇게 되죠. 미분해야 될 상황이 왔죠. 미분해서 풀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을 좀 묶어낼게요. 마이너스 3 묶어내고 파이 앞으로 원래 나와 있는 거고요. r 제곱이 있고요. r 마이너스 1이 있어요. 3차식이네. 마이너스네. 그림을 그리면 어떤 형태로 0에서 접하고 1은 뚫고 지나가는 마이너스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0에서 접하니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여기가 0, 여기가 1. 자, 그러면 이제 비례관계 막 여러 개 안 그려도 요거만 딱 그릴게요. 여기랑 여기랑 쭉 여기랑 여기까지 간격이 같다. 최대는 어디? R이 얼마일 때? 이거는 뭐 이제 보여야 되지 않을까? 여기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부피 구한 거잖아. 간격이 같아요. 2대 1이에요. 여기 R이 얼마일 때? 3분의 2일 때. 부피 최대가 물어보네. 여기서 막 그 스킬 안 하고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.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죠. 그러면 파이 있고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?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파이, 그 다음 요거 3분의 2의 제곱,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.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. 그래도 또 배운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한 칸이 얼마? 3분의 1이겠죠. 그럼 여기서 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? 4 곱하기 최고차항을 우리가 빠뜨리는 게 좀 많으니까 최고차항의 절대값 씌워서 생각합시다. 3파이 4 곱하기 한 칸에 몇 승? 3승. 3한개 약분 9분의 4파이. 여기 마이너스 없애고 3 약분하고 9분의 4파이. 답이 같죠?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여기서는 대입해도 이거 복잡한 거 아니잖아. 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. 이렇게 하되 이런 방법 높이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. 딱 이 정도예요. 대신에 미분은 안 하길 바랍니다. 0하고 1이고 간격이 땅땅땅 보이는데 굳이 바로 3분의 1가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. 활용은 비율관계, 비례관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. 벗어나는 문제가 내가 지금 최근에 본 게 방금 요 앞에 문제 필수예제 있지.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. 그게 오히려 독특한 거지. 웬만한 거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. 그래서 활용 최대 최소까지 앞에 거 그 중간에 했던 3차 함수, 4차 함수 성질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.